진행할 거고요. 제가 먼저 신기능 소개를 한 다음에 보여드리고 난 다음에 남은 시간에 김예지 UX 디자이너와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거예요. 제일 먼저 이제 시연을 해드릴 기능은 GPU 시뮬레이션이라는 기능이고요.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기능은 여기 화면에 하단에 보시면 기능명이 보이니까 요거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GPU 시뮬레이션을 설명하기 위해서 파일을 열어볼게요. GPU 시뮬레이션은 어떤 경우에 사용하시면 되냐면요. 그래서 이제 패턴 수가 많거나 의상 완성도를 높여서 시뮬레이션이 느린 경우에 이전보다 좀 더 빠르게 시뮬레이션 하고 싶다 이러실 때 사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열어둔 이 파일을 보시면 의상 완성도 높이기가 적용된 의상인데요. 이 의상을 시뮬레이션 하게 되면 굉장히 느리게 움직이게 되겠죠.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완성도가 높여진 상태라서 이렇게 잠시 잡아당겨도 느리게 움직이게 되는데, 이런 상황일 때 시뮬레이션 옵션은 GPU 시뮬레이션으로 변경을 하시고 시뮬레이션을 하시게 되면 종전보다 훨씬 빠르게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하실 수 있으세요. 같은 속성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패턴 수가 많아서 시뮬레이션이 느리거나 의상 완성도를 높여서 시뮬레이션이 느린 경우에 GPU 시뮬레이션으로 변경을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네, GPU 시뮬레이션은 이제 윈도우즈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GPU 시뮬레이션은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래픽 카드의 성능과 의상에 이제 얼마나 무거운 의상이냐에 따라서 속도가 얼마나 빨라지느냐는 다른데요. 그리고 GPU 시뮬레이션을 사용을 하려면 그래픽 카드가 엔비디아 지포스 GTX 960 이상의 성능을 가지셔야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이상인 그래픽 카드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래픽 카드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되어 있으셔야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여러 겹으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는 의상은 좀 불안정한 상태여서요. 여러 겹일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CPU 시뮬레이션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점차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다음으로 보여드릴 기능은 아바타 사이즈 편집기가 이번에 크게 변경이 된 기능인데요. 시연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변경된 아바타 사이즈 편집창은요. 수천 개의 실제 체형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발이 되어서요. 이 아바타에 키와 가슴둘레만 입력을 해도 그 키와 가슴둘레를 가진 가장 이제 이상적인 자연스러운 체형으로 변경이 되게 있어요. 그 데이터에 기반을 해서. 그래서 이제 사이즈를 변경을 하실 때, 이 아바타 편집창에서 이 토탈 바디에 해당하는 키와 이 위드를 입력을 하시면, 이 키와 이 위드를 가진 가장, 표준이 되는 체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만약에 어떤 데이터를 이 아바타에다가 입력을 하고 싶으시다면 이번에 또 개발이 된 게 수치를 직접 입력을 하실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키와 이 가슴둘레뿐만 아니라 이제 부분적으로 다른 수치들도 직접 입력을 하시고 싶으시다면 아래 이제 디테일 부분에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제가 이제
몇 가지 수치를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 한번 같이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키가 65인치. 이제 키랑 가슴둘레 부분은 토탈 바디에서 먼저 입력을 해주시고 나머지 이제 수치들은 아래에서 조절을 해주면 돼요. 키가 65인치 입력을 해주시고 가슴둘레가 35.5를 입력을 하면 이렇게 같은 수치로 늘어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 외에는 어크로스 숄더의 수치를 입력을 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디테일 부분에서 또 어크로스 숄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웨이스트도 30, 힙 부분이 하이 힙이 36, 로우 힙이 39점, 그리고 사이 부분이 24.5. 이 둘레는 여기 없으니까 비워두시고 이 항목도 지금 없으니까 비워두시고 슬리브 랭스 부분만 먼저 입력을 할게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렇게 메뉴가 활성화된 메뉴에서 넣을 수 있는 부분들은 넣어봤는데요. 지금 몇 가지 빠진 것들을 넣고 싶으시다면 여기 디테일 세부 항목 중에서 지금 기본으로 선택이 되어 있으신데 이거를 어드밴스드로 바꾸시면 좀 더 다양한 메뉴를 이렇게 활성화하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빠졌던 부분들도 입력을 해서 좀 더 내가 정확하게 맞추고 싶은 수치로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수치를 입력을 하시는데 지금 토탈 바디에 있는 수치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치를 어느 위치에다가 입력을 하시게 되면 체형이 정말 이상하게 나올 수가 있으시거든요. 이게 이제 실제 체형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체형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실제로는 있을 수 없는 수치를 넣게 되게 되면 체형이 이상하게 변경이 될 수 있는 점은 이거 사용하시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체형을 만들 수가 있으시고 수치를 직접 입력을 하실 수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보여드릴 기능은 아바타로 변환이라는 기능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더미 파일이라든지 실제 체형을 스캔한 파일이 있으면 클로에서 제공한 아바타에 그 더미의 이제 수치를 입힐 수 있는 기능인 거거든요.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바타로 변환 기능은 여기 메인 메뉴에서 아바타로 변환 이 메뉴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변환할 파일 열기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스캔 데이터, 더미 데이터를 가지고 오시면 돼요. 제가 준비한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고요. 제가 지금 준비한 파일은 남자 아바타거든요. 남자 아바타면 여기 성별 선택에서 남자 아바타를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여자 더미라면 여자 아바타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 버튼을 눌러주시면 네, 지금 파일이 열리고 있는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로에의 남자 아바타와 제가 방금 불렀던 더미가 이렇게 겹쳐져서 들어오게 됐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바타로 변환이라는 창이 함께 뜨게 됩니다. 이제 아바타에 본인이 가지고 계신 더미의 체형을 맞춰주시려면 여기에서 이제 아바타 더미 포즈를 맞춰주시고 이제 HPS랑 인식 높이를 조절을 해주시면 되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측면에서 보면 여기
파란색이 제가 불렀던 더미예요. 더미가 좀 더 아바타보다 앞쪽에 있는 것 같아서 아래에 있는 축을 클릭을 해서 뒤쪽으로 이렇게 겹쳐질 수 있도록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맞췄고요. 지금 어깨 높이, HPS 높이가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이 아바타 사이즈 편집기 열기를 눌러서 조절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바타가 더 큰 거니까 지금 아바타의 사이즈를 편집하는 거니까 수치를 맞춰주시면 좋죠. 좀 더 맞춰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조금 대충 맞춰놓고 팔을 이제 또 맞춰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깨의 위치가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 정도만 맞추고 조금 있다가 좀 더 세부적으로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인심 위치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바타가 좀 더 낮은, 높게 있죠. 인심을. 아바타가 훨씬 낮게 있네요. 그거 올려야겠어요. 이 정도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고요. 이제 HPS랑 인심을 맞췄으니까 이게 팔 쉐입이라든지 위치를 맞춰주시면 되고요. 위치는 여기 조인트를 클릭을 해주시고 기준으로 사용을 해서 팔의 각도를 맞춰주시면 돼요.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 더미가 훨씬 앞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굽어주시면 되고요. 반대쪽도 옮겨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전체 체형, 발목, 팔, 목 위치가 잘 맞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HPS 값이 좀 더 조절이 필요하다 생각이 드시면 다시 아바타 사이즈 편집창 띄우시고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 정도로 맞추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조절이 끝나신 분들은 변환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제 얘가 변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조금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니까 잠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환이 끝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완료되었다고 창이 뜨고요. 지금 더미와 아바타가 겹쳐져 있는 상태인데 잘 맞는 것 같은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좀 더 수정이 필요할 것 같다 하시면 이전 버튼을 눌러서 아까처럼 아바타의 사이즈 조절하시고 이제 아바타의 포즈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잘 변환이 된 것 같아서 얘를 이제 아바타로 저장을 바로 하시겠다 하시면 아바타로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저는 아바타로 저장하고 있고요. 저장이 끝났으면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더미는 사라지고 이제 아바타로 변환된 아바타만 남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아바타가 생성이 된 거기 때문에 클로에 있는 슈즈라든지 헤어라든지 포즈까지 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다음으로 이제 알려드릴 기능은 클로젯 작업 지시서 기능입니다. 자, 파일을 하나 열어보도록 할게요. 클로젯 작업 지시서
기능은요, 저희 프로그램 내에서 이제 클로젯으로 의상을 업로드하면서 동시에 작업지 시설을 바로 저장하실 수 있는 기능이고요. 그 버튼 어디에 있냐면 여기 클로젯 이 연동 버튼에서 클로젯 작업지 시설 메뉴를 선택을 해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웹페이지가 뜨게 되면서 클로젯에 바로 파일을 업로드 하시면서 택배를 다운로드 하기 시작하실 수가 있으세요. 일단 이제 의상이 업로드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워크룸에 넣을 건지 선택을 하신 다음에 넥스트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방금 제가 작업 중이던 파일이 올려지고 있고요. 택배도 같이 생성이 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택배로 변환하는 작업이 끝났고요. 바로 다운로드가 된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 다운로드된 엑셀 파일을 한번 열어볼게요.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제공하는 포맷의 택배로 파일을 바로 저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의상에 사용된 원단이라든지 부자재, 목록들도 쭉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컬러웨이가 있는 경우에 컬러웨이에 이렇게 멀티뷰 스샷까지 함께 첨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여드릴 기능은 저희가 세 가지의 재질이 추가가 됐어요. 5.0 버전에 재질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또 파일을 하나 열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방금 세 가지의 재질이 이번에 추가가 됐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재질은 글리터 재질이에요. 글리터 재질이 추가가 됐는데 이 의상에다가 글리터를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단을 선택을 해주시고 프롬프트 에디터에서 이렇게 재질 종류를 글리터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지금 이 글리터하고 가로에 렌더 온리라고 적혀 있는 거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렌더에서만 보여지는 기능입니다. 글리터를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아래에 보면 글리터 메뉴가 이미 생성이 된 거 보실 수가 있어요. 글리터의 색상을 적용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의상의 컬러와 동일한 글리터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시면 의상의 컬러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렌더를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단에 이렇게 글리터가 적용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지금 글리터가 이제 하나의 컬러로 이렇게 반짝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하얗게만 반짝이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글리터도 좀 무지개 빛깔 나는 글리터도 있잖아요. 그런 글리터를 표현을 하고 싶으시다면 다시 원단을 선택을 해주시고 글리터 속성에 보시면 여기 색상 다양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게 0에서 1까지의 값을 입력을 하실 수가 있는데 1에 가까울수록 무지개 빛깔이 많이 생성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를 1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이 여기 색상 부분이 색상에서 이 RGB 값이 3개의 값 모두
서로 비슷한 값을 가져야지 다양한 색상을 표현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임의로 이 값들을 다 비슷한 값으로 변경을 해주신 다음에 다시 렌더를 적용을 해보실게요. 적용을 해보시면 네, 아까와는 다르게 이렇게 물개 빛깔의 글리터를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재질이고요. 두 번째로 추가된 재질은 잼 재질이에요. 보석을 표현을 할 수 있는 재질이고요. 여기에다가 한번 제가 보석을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트림이라서 얘를 선택을 하고, 얘는 단추로 생성을 한 거라서 단추 탭으로 가서 단추 스타일 선택을 해주시고요. 단추의 재질을 잼으로 바꾸시면 돼요. 그리고 렌더에서만 표현이 되는 재질이기 때문에 렌더에서 반영을 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이렇게 보석처럼 렌더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여드릴 재질은 라이트 재질이 이번에 추가가 됐는데요. 이 라이트 재질은 패턴이나 오브젝트를 렌더 창에서 조명으로 활용하고 싶으실 때 사용하시면 돼요. 라이트 재질은 제가 불러온 파일에서 여기 세 개의 정보에다가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프로퍼티 에디터로 가보시면 재질 부분에서 라이트를 선택을 했고요. 이 라이트는 이제 기본 조명보다는 빛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렌더를 했을 때는 크게 효과를 보실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극명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 렌더 스튜디오에 있는 이 구형 조명을 잠시 끄도록 하겠습니다. 끄고 아까 제가 재질을 라이트로 바꿨으니까 다시 반영을 시키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이트가 설정이 된 이 정보들이 빛을 발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물체나 패턴을 조명으로 활용하고 싶으실 때 사용하시면 되는 기능입니다. 그러면 5.0 주요 기능 중에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기능은 렌더 환경이 개선이 되었거든요. 어떤 부분이 개선이 되었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렌더 스튜디오에 어떤 환경이 추가가 됐냐면요. 이번에 조명이 3개가 더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저희 렌더 창으로 와보면 이번에 새롭게 옵션이 하나 추가가 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카메라 옵션인데 카메라 기능이 추가가 되었거든요. 이것도 잠시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된 조명을 보여드릴게요. 조명 속성으로 가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구형 조명은 이제 기본 조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의상을 좀 더 드라마틱하게 조명을 세게 넣고 싶다 하시면 저희가 이번에 추가된 이 사각 조명을 활용을 하시면 돼요.
일단 자격 조명 1번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이렇게 켜게 되면 네, 이쪽에서 때리는 조명이 하나 추가가 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사각 조명이고요. 그래서 너비와 높이를 직접 여기서 조절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한번 보기를 켜보시면 조명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3D 창이랑 렌더 창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각 조명 2번을 켜게 되면 2번엔 이쪽 편에서 빛이 하나 더 생성이 된 거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도 마찬가지로 조명의 크기를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조명의 색상도 넣을 수가 있으세요. 마지막으로 자격 조명 3번은 이제 위에서 생성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세 개의 조명 모두 사이즈 조절, 색상 조절이 가능하시니까 내가 표현하고 싶은 느낌을 내실 수 있게끔 세팅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제 조명의 개수가, 사용하는 개수가 늘어날수록 렌더 속도는 감소하게 되니까 혹시 불필요하게 켜놓은 조명이 있다면 끄고 렌더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카메라 기능이 들어갔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 카메라 속성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눌러서 프로퍼티 에디터에서 조절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카메라를 이제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제 스탠다드 옵션일 때는 이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카메라 기능을 사용을 하고 싶다 하시면 어드밴스드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보면 이제 노출, 축전, 신도, 효과 이렇게 세 개의 메뉴가 추가가 되어 있고요. 사용하고 싶은 메뉴들을 이렇게 체크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노출 부분에 이제 카메라를 잘 사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익숙한 ISO라든지 조리객감, 셔터 속도 이런 것을 카메라 쓰듯이 설정해서 사용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여기를 직접 조절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초점 심도 이 부분에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점 심도는 아웃포커스 된 이미지를 만들고 싶으실 때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초점 거리로 조절을 하셔도 되고요. 초점 거리의 감이 잘 모르겠다 하시면 클릭 지점으로 초점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이 메뉴를 사용을 하시면 돼요. 이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만약에 렌더를 이렇게 조명이 너무 세니까 1번만 켜고 2번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점 심도는 아웃포커싱된 느낌을 내실 때 사용을 하시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만약 의상이 좀 더 이제 선명하게 보이고 여기 뒤에 배경들은 흐릿하게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시면 이 메뉴를 선택을 해주시고 선명하게 보였으면 좋겠다 싶으신 부분을 이 렌더 화면에서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럼 그 주위 부분은 이렇게 선명하게 렌더가 됐고 그 외에 배경 부분이 뿌옇게 좀 흐릿하게 처리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 이 부분은 이미지의 이제 사이즈 이미지를 좀 기울여서 이미지 자체를 왜곡을 시킬 수 있는 기능이거든요. 또 수직으로 좀 더 기울이고 싶다, 수평으로 좀 더 기울이고 싶다 이러실 때 여기 수치를 입력을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렌더 스튜디오 환경에서 조명 3개가 더 추가가 됐고 카메라 속성이 추가가 되었으니까 이 기능들을 잘 활용을 해서 멋지게 렌더 이미지를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설명드릴 기능은 저희가 렌더에 엔진 기능이
추가가 됐는데요. 이거를 잠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렌더에서 렌더 속성으로 가보시면 저희가 렌더 엔진을 GPU로 쓸지 CPU로 쓸지 이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었잖아요. GPU 사용이 좋은 PC에서는 GPU로 변경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추가된 기능이 여기 CPU 동시 사용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요거를 체크를 해주시면 CPU도 보태서 같이 렌더를 시키는 거라서 GPU만 사용했을 때보다 좀 더 빠르게 렌더를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아래에 보면 또 메뉴가 하나 더 추가된 걸 보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GPU 사용 우선순위 낮추기 이 기능이 있는데 이게 무슨 기능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PC를 사용을 하실 때 클로가 워낙 이제 GPU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다른 소프트웨어 사용하실 때, 뭐 포토샵이라든지 일러스트라든지 이런 다른 소프트웨어 사용을 하실 때 많이 느리다는 느낌을 드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혹시 렌더 중일 때는 어차피 다른 의상 작업은 안 하시니까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작업을 하실 경우가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 렌더가 급하지 않으시다면 이 GPU 사용 우선순위 낮추기를 체크를 해두시면 이 렌더에 GPU 사용하는 것을 좀 더 우선순위를 낮추고 그 GPU를 다른 소프트웨어에 사용할 수 있게끔 GPU를 좀 나눠서 사용할 수 있게끔 사용하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렌더를 돌리고 있으면서 다른 이제 소프트웨어 사용하고 싶을 때 요거를 체크를 해주시면 좀 더 빠르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 기능 두 개가 추가가 되셨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보여드릴 기능은 소개해드릴 기능은 에셋 기능이 조금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저희가 프로그램을 이제 새 버전이 나올 때마다 제공되는 파일들이 다르니까 이제 라이브러리 창에서 요거 다운로드 버튼 눌러서 이제 파일들을 받으시잖아요. 근데 매번 이제 겹치는 파일들이 있는데 그 파일들을 매번 새롭게 다운로드가 되어야만 했었거든요. 근데 5.0부터는 이제 예전에 받았던 파일들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이제 새롭게 추가된 파일들만 따로 받을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 받았던 파일들은 이제 중복적으로 다운로드 받지 않게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2D 쪽 기능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2D 쪽도 자잘한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이것도 잠깐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여드릴 기능은 화면을 바로 보시면 아시다시피 2D 창에도 이제 3D 창처럼 이 보기, 끄기, 수직 아이콘들이 이렇게 생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패턴 툴 관련된 보기, 끄기 툴이 이렇게 모여서 보거나 끌 수 있으시고요. 제공에 관련된 툴들을 보거나 끌 수가 있고, 패턴 정보에 관련된 툴들을 보거나 끌 수가 있고, 이 패턴 창에서도 패턴을 원단이 보이게 할 건지, 투명하게 보이게 할 건지, 이렇게 하얗게 보이게 할 건지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여드릴 기능은 그레이딩 기능이 개선이 또 되었는데요. 먼저 그레이딩 정보가 있는 패턴은 이 패턴의 직선점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색상으로 먼저 표시가 돼요. 이거를 잘 안 보이니까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검은 점에 이렇게 연도색으로 하이라이트 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그레이딩 정보가 있는 패턴의 직선점에는 시각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게끔 하이라이트가 되는 기능이 추가가 됐고요. 그래서 여기 2D 패턴 쪽에서 그레이딩 보기를 키지 않으셔도 점을 보면서 얘는 그레이딩 정보가 있는 패턴이구나 먼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추가된 기능은 그레이딩 정보를 복사 붙여넣기 하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만약에 지금 얘는 그레이딩 정보가 있고 방금 제가 패턴을 하나 생성을 했는데 이 그레이딩 정보 값을 그대로 붙여넣고 싶다 하시면 그레이딩 툴로 이 점을 선택을 해주시고 키보드에 컨트롤 C 그리고 붙여넣을 점에다가 붙여넣으시면 되는데 일단 얘는 이제 그레이딩이 적용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얘한테 적용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이 그레이딩 탭으로 가서 추가 적용으로 이제 사이즈 그룹을 하나 더 추가를 했고요. 이제 원래 있던 패턴이 사이즈가 5개가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 얘도 동일하게 사용하실 거면 5개의 사이즈를 추가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레이딩 정보를 복사하실 거면 점을 선택해서 키보드 컨트롤 C 그리고 붙여넣을 위치에다가 컨트롤 V 해주시면 이렇게 값이 붙여넣어진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값이 여기 동일하게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점을 선택해서 바로 붙여넣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저는 점을 선택을 하고 프로퍼티 에디터에 있는 이 수치를 긁어서 여기에 넣으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좀 손쉽게 값들을 붙여 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추가된 기능이 저희가 4.2에서 패턴을 이렇게 잘라내도 그레이딩이 유지되게 계산이 됐었잖아요. 이번에는 얘네들 합치기 해도 그레이딩 값이 이렇게 유지가 되게 계산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레이딩 쪽 개선된 기능 3가지를 보셨고요. 다음으로 보여드릴 기능은 패턴 편집 기능도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쪽 부분은 보여드릴 게 굉장히 많은데요. 첫 번째로는 머치 기능이 개선이 되었거든요. 패턴을 불러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패턴을 하나 불렀는데요. 이 패턴을 보시면 이렇게 너치가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적용이 되어 있는 패턴들인데 여기에 클로에서 시접을 적용을 하게 되면 시접에도 너치가 같은 위치에 표시가 되게끔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치 부분에서 좀 더 개선이 된 부분이 있는데 이 너치의 길이를 조절을 하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너치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 선택을 해주시고 프로퍼티 에디터로 가보시면 길이를 수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길이 값이 수정이 안 되게끔 비활성화 되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 왜 그러냐면 여기 사용자 설정에서 너치의 보기 유형이 화면 고정 길이로 되어 있으신 분들은 이게 화면을 줌아웃 할 때 이렇게 변형이 되지 않게끔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길이가 수정이 안 되시고요. 혹시 길이를 수정하시고 싶으시다면 이 사용자 설정에서 너치 보기 유형을 센서의 길이로 바꾸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실제의 너치 길이가 수정이 된 거여서 줌아웃 할 때 같이 확대가 되겠죠. 화면이 확대되는 거니까 이 기능이
추가가 되었어요. 그리고 2D에서 또 추가된 기능이 있는데요. 눈금자와 안내서 기능이 추가가 됐거든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쓰시는 분들은 굉장히 익숙한 기능이실 거예요. 여기 수직 아이콘에서 중간 쪽으로 가보시면 네, 여기 줄자 보기 기능이 보이실 거거든요. 이거를 켜주시면 패턴창 이렇게 외곽에 줄자가 생성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사이즈 확인하실 때 참고하셔도 되고요. 혹시 가이드선을 만들고 싶다 하시면 이제 포토샵이랑 동일하게 이 줄자에서 긁어서 가져오시면 이렇게 가이드선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선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패턴을 생성을 할 때 이 가이드선을 이렇게 참고해서 만들 수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식서 쪽에 또 추가된 기능이 있는데요. 일단 식서를 보기 위해서 텍스처 수정 툴을 선택을 할게요. 텍스처 수정 툴을 선택을 한 다음에 만약에 이 패턴의 식서를 이 앞판 어깨선의 식서 기울기와 맞추고 싶다 하신다면 이 텍스처 수정 툴로 식서를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 우클릭을 해주시면 식서 사용자 지정 축으로 정렬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요거를 선택을 해주시고 이제 기준이 되어야 돼. 어떤 선분과 이제 기울기를 맞추고 싶으신지 이렇게 정해주시면 그 선분의 기울기와 식서를 똑같이 맞출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또 추가된 패턴 쪽에 기능이 있는데요. 저희 외곽선, 패턴 외곽선 연장 기능에서 기존에는 만약에 이 패턴에서 패턴을 이제 시접으로 사용하고 싶어서 패턴을 연장을 하고 싶은데 얘가 이제 접어서 올리려면 얘가 반전이 됐을 때 이 기울기가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패턴이 생성이 됐으면 하는데 그런 옵션이 없었거든요. 이번에 추가된 기능이 보시는 것처럼 여기 옆선 각도 옆에 메뉴에서 미러 메뉴가 추가가 됐어요. 이걸 선택을 해주시면 이 위쪽에 있는 선분이 반전됐을 때의 기울기를 따라서 패턴을 연장해주게 되었습니다. 이 기능이 추가가 되었어요. 그리고 또 추가된 패턴 쪽의 기능이 뭐냐면 패턴 단위로 또 패턴을 잠글 수가 있으시게 됐거든요. 혹시 패턴이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안감만 선택을 하고 싶은데 겉감 선택이 자꾸 걸려서 불편하시다면 이제 겉감을 다 잠궈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잠그고 싶은 패턴이 있으시다 하시면 이렇게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세요. 패턴 배경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렇고요. 이렇게 잠그고 싶은 패턴을 선택을 해주시고 선택된 패턴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면 팝업 메뉴 위쪽에 패턴 잠그기 메뉴가 있거든요. 이거를 설정을 해주시면 얘는 이제 드래그해도 선택이 되지 않아요. 잠궈 놓으신 상태에서 이제 잡고 싶은 애들만 깔끔하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잠긴 패턴을 풀고 싶으시다면 패턴 바탕 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요. 모든 패턴 외곽선 잠금 해제 이거 해주시면 다시 활성화 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이번에 또 추가된 기능이 패턴의 선분을 내부 선분으로 반전 복제하는 기능이 추가가 됐거든요. 여기 CAD에는 있는 기능인데 이제 CAD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익숙하게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쪽 기울기와 이쪽 기울기를 비교해서 보고 싶으시다면 이제 비교해서 보고 싶은 선분을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 이렇게 선택한 선분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신 다음에 내부 선분으로 반전 복제 메뉴를 선택을 해주시면 이 선택한 선분이 반전된 내부 선분으로 복제가 되는데요. 이때 놓으실 기준을 이제 점이나 선분이나 기초선까지 인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준이 된 선을 클릭을 하시면 돼요. 저는 이 중심 기초선을 기준으로 놓고 싶기 때문에 얘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면 이쪽 기울기와 이쪽 기울기의 차이를 이렇게 비교를 하실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그리고 또 추가된 기능이 하나 더 있는데요. 특정 두 선분 사이에 여러 개의 내부 선분을 생성을 하고 싶으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에요. 만약에 제가 이쪽 선분과 이쪽 선분 사이에 여러 개의 내부 선분을 생성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양쪽 선분을 선택을 해주신 상태에서 또 선택한 선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면 선분 사이에 내부 선분 생성이라는 메뉴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지금 선택한 선분 사이에 선분 개수를 몇 개를 넣을 건지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선분에 이렇게 기울기가 있다면 기울기까지 고려가 되어서 아래 그 사이에 내부 선분들이 추가가 되게 돼요. 근데 지금 보면 패턴이 이제 패턴 외곽까지 연장이 돼서 생성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선택한 선분들이 이렇게 이어졌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사이에만 내부 선분이 생겼으면 좋겠다 하시면 여기에 선택 선분 기준 메뉴를 체크를 해주시면 이 선분과 이 선분이 연결이 됐을 때 도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안에서의 내부 선분이 생성을 했을 때 어떤 모양일지 이렇게 보여주게 되고요.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생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패턴 생성을 할 때 좀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 또 추가가 됐는데요. 보여드릴게요. 사각형 패턴 툴로 패턴을 만드실 때 혹시 지금까지 생성한 모양인데 얘를 대칭되게 하나 더 만들고 싶다 하시면 이제 대칭이 되는 마지막 점을 찍을 때 우클릭을 해주시면 대칭 생성 옵션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대칭 생성에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여기 보시면 축 방향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생성 방향으로 선택을 하면 처음 찍었던 점에서 이어진 선분과 대칭되는 방향으로 같은 모양으로 선분을 하나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고요. 아니면 이 패턴 창에 S축 기준으로 대칭이 되게 생성을 하실 수도 있으시고 패턴 창을 기준으로 이렇게 Y축을 기준으로 패턴 창에 Y축을 기준으로 대칭되게 도형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이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턴 쪽에서 또 마지막으로 추가된 기능이 내부 선분을 수직으로 생성을 할 때 옵션이 하나 추가된 게 있거든요. 저희가 기존에 점을 기준으로 수직 내부 선분을 생성을 하실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축은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해보시면 이렇게 수직 내부 선분 생성 창이 뜨실 거예요. 여기에서 이전엔 없었던 이 양쪽이라는 메뉴가 들어갔어요. 그 양쪽을 체크를 해주시면 선택한 선을 기준으로 양쪽에 동일하게 내부 선분을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네.
그러면 이번에 5.0이 들어간 2D 쪽 기능은 여기까지고요. 물을 한 잔 마시고 나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 이번에 들어간 기능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보여드릴 게 많은데 네,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3D 쪽에 개선된 기능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바인딩 기능이 개선이 되었어요. 파일을 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인딩을 우리 4개에다가 하나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방금 4개의 바인딩을 생성을 했고요. 바인딩의 속성을 보시면 이번에 추가된 게 바인딩의 길이를 수정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두께를 입력을 하실 수가 있어요. 길이 부분을 보시면 퍼센테이지로 수정을 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수치를 넣고 싶으시다면 이 수치 입력창에 입력을 하셔도 되거든요. 만약에 나는 넥라인 부분을 원래 길이보다 한 80% 작게 만들고 싶다 하시면 여기 퍼센테이지로 입력을 해주시면 자동으로 길이가 계산돼서 들어가는 거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제 바인딩에 두께가 들어갔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두께를 입력을 해서 이제 바인딩이 좀 더 두께감 있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바인딩에 두께를 주고 싶다 하시면 개별 두께 충돌에 입력을 하셔서 두께감을 주시면 됩니다. 바인딩에 2가지 기능이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3D 창에서 또 개선된 기능이 3D 수직 아이콘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먼저 여기 의상 렌더링 스타일에서 보시면 네, 자동 색상 렌더링 스타일이 추가가 됐거든요. 이거는 이제 패턴마다 이제 색상이 무작위로 적용이 되는 기능인데 이거는 이제 패턴의 조각을 확연히 구분시켜서 보고 싶을 때 사용하시면 되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이제 수직 아이콘에서도 추가된 게 저희가 3D 의상 관련 보기 툴에서 기존에 이제 뭐 단추 보기, 뭐 본딩 보기 이런 것들이 3D 의상 보기에 전부 들어가 있었는데 저희가 트림을 분리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선택하기가 편하실 거예요. 분리된 것을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3D 쪽에서 수정된 개선된 기능, 다음 기능은 3D 펜 기능이 개선이 되었거든요. 먼저 첫 번째로 개선된 펜 기능은 일단 패턴에다가 3D 펜을 하나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펜으로 선을 그렸고요.
3D 펜 수정 툴을 사용을 해서 이 선을 선택을 하면 선마다 수치를 확인을 하실 수 있게 되었어요. 예전엔 이걸 보실 수가 없었거든요. 수치 확인하는 기능이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대칭되는 패턴에 동일한 위치에 이 펜을 그리고 싶다 하시면 이 펜을 우클릭해 주시면 대칭 패턴의 복제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요걸 선택을 해주시면 대칭이 설정이 되어 있는 패턴에는 이렇게 대칭된 위치에 똑같은 도형을 펜에 복제를 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추가가 되었어요. 그리고 또 추가된 개선된 기능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누를 때 보통 의상을 내만지게 되잖아요. 근데 3D창에서 다른 툴을 선택해 놓은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이제 툴을 항상 선택 이동 툴로 변경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자동으로 바뀌게 됐어요. 시뮬레이션을 누르게 되면 바로 자동으로 선택 이동 툴로 변경이 되니까 바로 의상을 내만지시면 됩니다. 이게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또 추가된 기능이 있는데 스타일 라인 쪽에 기능이 추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스타일 라인 보기를 켜보도록 할게요. 디자인 선 보기를 켜주시고요. 여기 옵션을 보시면 예전에는 내부 성분 보기 옵션이 없었거든요. 이게 추가가 돼서 내부 성분도 디자인 선을 넣을 수가 있어요. 이게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또 추가된 기능이 뭐냐면 혹시 스타일 라인 중에서 어떤 외곽선이나 내부 성분은 안 보였으면 좋겠다는 선이 있다면 패턴 창으로 오셔서 보이지 않았으면 선을 선택을 해주시고 프로퍼티 에디터로 가서 디자인 선 보기를 꺼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성분 단위로 디자인 선을 보거나 끌 수 있게 이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D 중에서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기능은 이거는 맥 사용하시는 분들에만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패턴 강화 단축키가 기존에는 컨트롤 H였는데 컨트롤 L로 바뀌었어요. 맥에서만. 그 이유가 이제 맥의 기본 단축키 중에서 컨트롤 H를 하게 되면 현재 보이는 창을 숨기는 단축키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클로의 강화 기능과 겹쳐서 저희가 맥에서만 강화 단축키를 컨트롤 L로 바꿨습니다. 이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머테리얼 쪽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의 다 왔어요, 저희. 네, 머테리얼 쪽에서 첫 번째로 알려드릴 기능은 저희 패턴 복사할 때 단추랑 단추구멍은 이제 복제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복제가 되도록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추나 단추구멍이 생성이 되어 있는 패턴을 그대로 복사하고 싶으시다면 패턴장에서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추구멍이 같이 복제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같이 복제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또 추가된 기능이 뭐냐면 지금 제가 패턴을 양쪽을 이렇게 복제를 했는데 둘 다 단추구멍이에요. 한쪽 패턴에는 모두 단추로 바꾸고 싶은 경우에 사용하시면 되는 기능인데 이 단추구멍 수정툴을 사용을 해서 이쪽에 있는 단추구멍을 전부 단추로 바꾸고 싶다 하시면 선택하신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면 단추로 변환이라는 메뉴가 추가됐거든요. 이거를 선택해 주시면 단추구멍을 단추로 한 번에 바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게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이번에 알려드릴 기능은 저희가 그래픽 기능에도 몇 가지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일단 그래픽을 하나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래픽을 하나 얹었는데요. 그래픽 속성으로 가보시면 사이즈 조절을 하실 때 기존에는 이제 수치를 입력하는 메뉴만 있었는데 퍼센테이지로도 조절을 하고 싶으시다는 니즈가 있어서 퍼센테이지로 조절할 수 있는 옵션이 추가가 됐어요. 지금 100%인 상태의 이미지를 50%로 줄이고 싶다 하시면 퍼센테이지에 50%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이 기능이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픽 쪽에서 추가된 기능이 뭐냐면 이제 그래픽을 이렇게 옮기실 때 이 핑크색 라인이 스마트 가이드잖아요. 이게 이제 예전에는 그래픽에는 적용되지 않는 기능이었는데 그래픽을 움직이실 때도 스마트 가이드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그래픽도 움직이실 때 기존에는 이렇게 키보드에 Shift 키 눌러서 이렇게 가이드라인 따라서 움직이는 게 불가능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가이드라인 따라서 수직, 수평, 45도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기능이 추가가 되었어요. 그리고 또 머테리얼 쪽에서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원단의 위치 맞추는 기능이라서 그 좀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직감 있는 원단으로 하나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체크 원단으로 바꿨고요. 그리고 이렇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프린트 레이아웃 모드로 이동을 해볼게요. 기존에는 이제 패턴의 이 원단의 시작점이 사용자가 만든 이미지 모양, 이미지 격자의 기준이었다면 지금은 이 시작점을 사용자가 직접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사용한 이 텍스처 이미지를 보면 이게 빨간색 왼쪽 라인이 시작점인데 이거를 변경을 하고 싶다. 나는 여기 중간에 어두운 세로줄부터 시작됐으면 좋겠다 하시면 이 원단을 선택을 해주시고 원단 프로퍼티 에디터에 원단 폭 쪽에서 배치 부분으로 가서 이 X축과 Y축의 위치를 조절을 하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보시면 이 시작 위치가 이동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이거를 조절하실 수 있는 메뉴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머테리얼 쪽에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기능은 저희 펄 만드실 때 펄에도 맵을 적용하는 기능이 추가가 있거든요. 이거 일단 이미지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설명을 이쪽 김에 이미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펄을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한 판인 패턴 안에서 이제 어떤 부분적으로 펄을 좀 더 조밀하게 하거나 부분적으로만 펄가 보였으면 좋겠다 하는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는 하실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패턴 단위로만 이제 펄을 적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맵을 사용하는 기능이 추가가 되면서 맵을 넣게 되면 이제 어떤 부분은 이제 펄가 안 보이게끔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펄가 좀 더 조밀하게 좀 듬성듬성하게 어떤 부분은 그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맵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중간에 이 그라데이션이 있는 이 이미지가 맵 이미지인데요. 이 지금 펄에 적용하는 맵은 흰색과 검정색 그리고 그 사이에 그 그레이 값들만 적용을 하실 수가 있고 하얀색들은 펄가 존재하는
존재하고 가장 두껍고 그리고 메뉴가 밀도도 가장 촘촘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검정색일수록 길이도 없고 두께도 얇고 그리고 밀도도 가장 듬성듬성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검정색 부분에는 이렇게 펄가 없는 것처럼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두울수록 점점 이렇게 듬성듬성해지고 길이도 짧아지고 이 밀도도 점점 넓게 분포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 메뉴는 어디에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냐면요. 이렇게 원단을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 재질을 펄로 바꾸셔야겠죠. 펄로 바꾸시면 이제 펄에 관련된 메뉴가 쭉 나타나는데 여기 아래쪽에 가보면 기본 맵이라는 요 기능이 추가가 되었어요. 여기 메뉴를 선택을 해주시면 아래 하위 메뉴에 길이, 두께, 밀도를 조절할 수 있는 맵을 넣을 수 있는 메뉴가 또 추가가 되고요. 이제 맵에 따라서 길이가 가장 길게 보이게끔, 가장 짧게 보이게끔, 두께가 가장 두껍게 보이게끔, 가장 얇게 보이게끔, 그리고 밀도가 가장 촘촘하게끔, 듬성하게끔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맵은 이제 검정색과 흰색 그리고 이제 회색으로만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이미지를 만드신 후에 여기에다가 맵을 불러오신 후에 펄은 렌더에서만 보이니까 렌더를 돌려주시면 하나의 패턴 안에서도 이제 다양하게 펄의 그 느낌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준비한 맵이 이 모양이에요. 위쪽은 검정색, 아래쪽은 하얀색. 그럼 검정색인 부분은 펄가 없겠고 흰색인 부분만 펄가 있겠죠. 이거를 이렇게 세 개의 맵 모두 같은 거를 사용을 할게요. 그리고 펄의 색깔을 좀 더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색상을 좀 어둡게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렌더로 가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의 패턴에 원단을 하나만 적용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재질을 선택을 할 때 패턴 단위로 적용이, 원단 단위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원단에는 펄가 적용이 되면 이 원단이 적용된 패턴 전체에는 펄가 나와야 돼요. 이 전체적으로 펄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처럼 이제 하나의 패턴 안에서도 부분적으로 펄을 표현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맵을 사용을 해서 펄가 표현이 됐으면 하는 위치에 하는 부분에다가 이제 색을 넣어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실 수가 있으세요. 머테리얼 기능은 제가 보여드릴 기능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시 소개해 드리자면 저희가 추가된 기능이 메인 메뉴에 도움말을 가보시면 저희 웹사이트에 있는 헬프센터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메뉴가 추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팁 앤 트릭이나 사용자
사용자 피드백을 바로 보내고 싶거나 Q&A 올리고 싶거나 하시는 분들 여기 도움말로 들어가셔서 바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또 이제 지난 버전에서 추가된 기능 중에 하나가 이렇게 패턴을 선택하면 그 선택한 물체를 기준으로 회전이 되는 3D 창에서 회전이 되는 기능이 있었는데 불편하시다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사용자 설정에서 이거를 온오프 할 수 있게끔 추가를 해뒀거든요. 그래서 항상 정면 뷰에서 움직였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사용자 설정에 뷰 제어로 가셔서 이 선택된 지점으로 회전축 변경 이 기능을 꺼주시면 돼요. 꺼주시고 사용을 하시면 예전에 사용했던 방식처럼 항상 이게 정면이 기준인 채로 화면을 제어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5.0 신기능 웨비나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지금 잠시 채팅창을 이용을 해서 질문 주시면 시연이 필요한 부분들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 올려주세요. 디자인서는 어떨 때 사용하시냐면요. 이제 3D에서 작업하신 의상을 이제 본인 회사에서 택배 기능으로 사용을 하고 싶다 하실 때 이제 패턴의 외곽이라든지 절개 부분이 좀 뚜렷하게 잘 안 보여서 그 부분들이 좀 더 극명하게 나타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개발된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스샷 찍기 전에 디자인 선 보기를 켜주시면 이렇게 외곽이라든지 절개가 있는 부분들은 선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어느 부분이 끝부분이고 어느 부분이 절개가 들어갔는지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주니까 이제 작업 지시서 용도로 사용하기 편하다고 해서 개발된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 선의 두께도 조절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 검정색이 너무 이제 부자연스럽다 하시면 색상을 좀 더 자연스러운 색깔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어요. 스티치 방향 변경은 지금은 안 되세요. 그리고 준희님 혹시 일반 바인딩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일반 바인딩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 수가 있으실까요? 감싸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채팅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스냅샷을 찍을 때 배경이 잘 안 보이신다. 배경 때문에 패턴이 잘 안 보이신다고요. 이 스냅샷
스크린샷 옵션에서 투명한 배경으로 하시면 배경 없이 저장이 되시거든요. 요거 체크하시면 이제 선만 보실 수 있으세요. 바인딩 스티치 겉과 안을 다르게 보이게 하는 방법은요. 여기에다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바인딩을 생성을 하시고요. 바인딩에도 스티치를 넣으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바인딩에다가 이제 보였으면 스티치를 올려주시고, 안쪽에는 이제 패턴이 있으니까 패턴에다가 스티치를 생성을 하시고, 추가 얘를 평면으로 바꾸시면 안쪽에서 표현이 되시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안쪽에는 이 스티치가 보이고 바인딩이 있는 부분에는 이 스티치가 보이도록 설정을 하실 수 있으세요. 네, 바인딩은 양면 보이기가 지금은 안 되세요. 지금 개발 중이고요. 한 분기 안에 개발이 어려워서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에는 바인딩 양면 보이 기능이 개발이 돼서 나올 것 같아요. 네, 원단을 물리고 감싼 바인딩은 아직 표현이 안 되세요. 이렇게 하시려면 직접 패턴 생성을 해서 하는 방법밖에 지금 없으세요. 바인딩 툴로는 안 되시는 기능입니다. 네, 저희가 예정되었던 웨비나
종료 시간이 다 되어서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혹시 이제 아는 디자이너 있으시면 디자이너 분들한테 메일로 이제 문의를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서포트 클로3d.com으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메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진행된 웨비나는 제가 이제 웹사이트에 등록을 한 후에 한 번 더 공지를 드려서 언제든지 다시 시청하실 수 있게끔 해드릴게요. 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웨비나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